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 한동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S&P 500 지수도 전망치만 해도 이제 6,30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상화폐 쪽은 이 상태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그래도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즘엔 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듯이 S&P 500이 1.5% 정도, 나스닥이 3% 정도 상승세를 마감을 했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4.4%에서 4.2%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상승을 주도했던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6월 초에 7만 불 선을 기록하였다가 이번 주에는 여러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불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ETF 상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이달 초에 3,700불 선이었다가 3,300불 선까지 하락을 하였다가 이제는 조금은 3,500불 선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으면은 이 CPI 호재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도 뛰었고요. 여기에 동조화돼서 같이 뛰었어야 됐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네, 최근에 사항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7만 불이라고 하는 이 선이 비트코인의 7만 불 선이 상당히 차익 실현 매물대가 높은 그런 선인 것 같습니다. 과거 2021년도에도 상승기에는 7만 불 선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 이후에 7만 불을 돌파하고 7만 3천 불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7만 불 선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가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에도 7만 불 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대가 나왔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인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은 2018년도 이후에 활동이 없었던 장기 보유 지갑에서 8,000 BTC, 그러니까 대략 한 5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겨졌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갑의 평균 매수가가 4천 불이라고 하니까 뭐 엄청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1 년에서 2년 동안 활동이 없었던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이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만으로 하락 이유를 전부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채굴 업체들이 비트코인 처분 가능성이 또 이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채굴이라는 컴퓨팅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블록 등을 생성을 하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게 된 거죠. 이 뉴욕 증시의 상장 업체인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가 이번 달에 1,400 BTC 약 9,800만 달러의 BTC를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한 채굴풀에서 채굴을 하는 쪽에서 3,000 BTC가 3,000 BTC가 매물이 나왔고요. 10일에는 장외 거래로 1,200 BTC가 매도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만 불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었지만은 지난 4월 달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이했죠. 반감기에 따라서 채굴 보상 비트코인이 6. 한 번에 보상이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채굴 업체들이 수익성 같은 경우도 50% 이상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이 7만 불이 매물대가 맞물리면서 매도 물량이 폭발했다라고 나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채굴 업체들의 주가는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소식이죠? 네. 상장된 이 채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 배경에는 바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일 지속적으로 친크립토, 친가상자산에 대한 행보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 트럼프가 14일에 채굴업계 CEO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미국 내의 채굴 운영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서 자기의 트위터 계정이죠. X 계정에
앞으로 남은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 강국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채굴업체 중에서 주요 상장사였던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한 주간에 32%가 뛰었고요. 헛 A 코프라는 이 마이너 회사는 16%, 클린 스파크 같은 경우는 13% 등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뉴욕에 상장되고 있는 중국 채굴업체인 해난 같은 경우는 4%가 하락을 하면서 대조세를 보였거든요. 보통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데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차이를 보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데 트럼프는 가상자산으로 후원금도 받고 채굴업체 지금 CEO분들도 만나서 친크립토 정책을 펴면서 바이든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크립토에 우호적인 30대, 40대가 남자 유권자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전 세대의 지지율 대비해서 트럼프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동일시되었던 블록체인 산업 ETF들과도 성과가 차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ETF들의 최근 흐름도 궁금한데요. 현물 그리고 선물 ETF 흐름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히 규모가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20조 넘는 육박한 상황이죠. 오늘은 하락폭을 되돌리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 달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5.6%가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한 비토 같은 경우도 역시 5%대 마이너스 폭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인데요. 가장 규모가 크고 레코드가 긴 것이 블럭이라는 ETF입니다. 해당 ETF는 거래소를 갖고 있지만 방금 언급을 드렸던 채굴업체들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채굴업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성과가 아주 좋았죠. 거기다가 이 블록체인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좋은 걸 써야 되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이 제조업체들도 블록체인의 밸류체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TSMC, AMD, 엔비디아 같은 업체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성과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들보다도 최근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주식형 ETF가 훨씬 더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특히 블록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앞의 현 선물과 차이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